이번에는 김재섭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김문수는 파도 미담, 이재명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자, 먼저. 김문수는 파도 미담, 이재명은 도구인이다. 도구인. 예. 네, 일단은. 아, 그래요? 저는 구파파로 할게요. 구파파. 네. 자, 일단 도구인은 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도구이거든요. 예, 이재명은 하나의 도구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그런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이제 뭐 파도 미담이라고 하시는데 관련돼서 우리가 뭐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것도 없이 과거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당수 출신인 김문수 후보가 어떤 미래를 국민의힘에서 꿈꿀 것인지에 대한 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하람 의원님 얘기한 거 이유만 살짝. 저 구파파라고 한 게요. 그 아드님의 잘못을 정말 당이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잘 이렇게 방어해 주시고 사실을 말한 사람한테 허위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막 이러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좋은 아버지가 아니신가. 구파파다 생각합니다. 네, 정답인가요, 김재섭 의원님? 두 분 다 정답은 아니지만 천하람 의원 답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자, 하시긴 그럼 하셨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파파괴다. 파파괴다. 파도 괴담만 나온다는 거죠. 그 괴담 중에 일부가 이 구파파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물론 그 김성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에 말하자면은 그동안 이제 자유통일당이나 광장 세력과 제대로 확실하게 결연하지 못했었던 모양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하실 때 했던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고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도 많이 좋아하신 GTX라든지 판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해내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으로 또 초점을 맞춰보자 그러면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아주 청빈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분으로 지금 많이 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짐 로저스부터 해서 뭔가 이야기가 드러나면 미담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제 괴담만 나오다 보니 제가 파파미에 대칭해서 파파괴라는 판도라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아니 이 짐 로저스 회장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자 대선 막바지 불구에 이제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짐 로저스 회장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화면 보시죠.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재명 후보의 예담한 비전을 지지해 주길 바랍니다. 평화에 투자합시다. 미래에 투자합시다. 대한민국에 투자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제투자자 퀀텀펀드 공동설립자 짐 로저스. 이상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선언문 낭독 대신 읽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셨겠지만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투자를 잘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또 국제적인 거짓말쟁이로 어제 이름을 높이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일하시는 브로커분들은 매우 일의 정확성이 낮고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반성하고 뭐 선거가 끝나고 이걸 해명하겠다느니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현 의원님, 이 민주당은 짐 로저스 지지선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저 아까 전에 나왔지만 김진양 이사장 저분이 그 했던 기자회견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현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직능본부에서 확인한 바를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단체와 많은 분들이 뭐 기자회견장에서 또 자기 현장에서 우리 뭐 간호사협회는 뭐 무슨 협회는 뭐 이렇게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시는데
그런 지지 선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기업인들을 다 그냥 죽인 일 아닙니까? 그 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그 뒤로 민주당과 많은 교류하면서 일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해서 지지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표가 있어서 그런 발표를 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감사를 표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 지금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확한 해명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쪽에서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저희가 섭외한 것이 아니고 네.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라고 해서 네. 짐 로저스의 지지 성명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 짐 로저스로부터 이제 지지 선언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송경호 교수가 이제 공개한 이 원문을 보면 사실상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이제 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후보 사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김재섭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아유 그 후보 사퇴를 하실 거면 사실 2022년에도 나오시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뭐 대장동, 백현동 온갖 재판들 있었는데도 사퇴 안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민주당 내에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지고 결국 또 대통령 후보 당 대표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새삼 저희가 사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지를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범민주당 계열의 인사라고 보이는 저분께서 직접 이 짐 로저스의 말을 대독하면서 그 짐 로저스의 말을 왜곡한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저는 왜곡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뭐 김성회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 페이스북에 이 그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 관련한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피력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이라고 하는 사실 잘못된 허위 사실을 본인이 당선 목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망신이 됐던 상황이고 저 먼 나라 이역만리에 있는 짐 로저스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라고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대선을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해프닝들을 보면서 모 언론사에서 이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이 허위라는 사실 보도가 나왔고 이후에 또 김진양 씨가 이에 대해서 반박했는데 다시 더러운 언론사에서 실제로 이 짐 로저스가 완전히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기사를 나오면서 얼마나 세계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습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파란 윤석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란 윤석열. 네, 정말 거의 비슷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100만 명 지지 선언 하셨다 그랬는데 그중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게 1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후보가 직접 언급한다면 그만큼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완벽한 실수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실수가 나왔을 때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 얘기하지 않더라도 계속 뭉개고 변명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라는 거 원래 정신없고. 그러면 바로 미안하다. 우리가 좀 잘못 알았다. 아니면 좀 과장된 정보를 내가 전달받아서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서포트니 인돌스니 뭐 얘기가 다르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얘기가 완전 무의미한 게 짐 로저스 회장이 직접 우리 언론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거 완전한 허구다. 완전한 사기다. 난 한 번도 지지한 적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뉘앙스의 차이 같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도 안 하고 끝까지 선거 끝나면 더 말씀드리겠다? 선거 전에 얘기해야죠. 이렇게 뻔뻔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저 거의 무슨 윤석열 정부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김성현 의원님 혹시 반론하실 기회 드릴까요? 예, 그 짐 로저스가 이제 원래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북한 시장이 열리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북한을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왔을 때 북한의 시장이 열리고 제대로 된 교역이 되겠는가 했을 때 이재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지 선언을 준비하고 주고받은 교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스트롱리 서포트냐 아니면 레코그나이즈냐 차이였을 뿐이지 지지를 하려고 했던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까지를 포함해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얘기를 했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짐 로저스가 한국 특히 한반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말했던 기록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또 다른 쟁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인데요. 먼저 후보들의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실체가 없다고 국민의힘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전력을 보면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하고 더구나 댓글 이런 거 하고는 저는 전혀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다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박스쿨이 댓글 다는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됩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음해하라는 취지의 그런 조작도 있었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답니다. 의혹 제기가 어떤 것인지. 시도가 있었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네, 저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의 사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연루됐냐 안 됐냐 이건데 일단 뭐 저희 화면에서도 봤지만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성현 의원님 이제 행안위 소속이셔서 그런지 경찰청에 이제 직접 방문해서 신속한 수사 촉구를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 차장하고 서울청장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행정관을 하다가 급승진을 해갖고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이미 고발인 조사까지 마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 조작 등을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데다가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 건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초중학생들에게 이념을 주입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정말 소름 끼치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자유민주주의로 포장되는 이상한 생각들과 이념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집단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방금 저희가 자료 화면에 보서 본 얘기인데 손효숙 대표를 아냐고 물어봤는데 댓글은 내가 읽은 적이 없다. 댓글 모르겠다라고 해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손효숙 대표님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댓글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손효숙을 아는지 모르는지 얘기를 안 해요. 이 손효숙 씨는 리박스쿨의 대표죠.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 7월에 이미 손효숙 대표가 2017년부터 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프리덤 칼리지 주최 행사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한 적이 있고 2008년 10월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 강연자로 참석한다고 기재가 된 것도 있고 2019년 10월에는 심지어 김문수 그 당시에 뭐 정치인이었죠. 하여튼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다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 파괴라는 것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념을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을 오염시키려고 한 이런 위험한 단체의 사람을 알았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댓글을 리박스쿨이 다는지 안 다는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피해가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자, 김재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그 DDD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들을 달게 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 개혁신당에서 잘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의 배후인지 여부, DDD 리스트도 문제고 리박스쿨도 문제지만 결국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리박스쿨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느냐,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그걸 직접 지시했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결국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민주당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사진 찍었던 게 있다, 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외국까지 같이 골프 치러 나가셔서도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인데 과거에 사진 몇 장 있는 거 가지고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모순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DDD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배우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박스쿨도 문제고 DDD 리스트도 다 문제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배우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배우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것이 연계가 있고 특정 후보가 댓글을 뭐 달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하나인 거죠. 손효숙 대표를 김문수 후보님이 아시냐 모르냐.
그 김문기 처장 모르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하람 의원님한테도 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리박스쿨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아들 뭐 그 이슈라든가 유시민 작가 설화 이런 것들을 조금 물타기 위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장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악재가 너무 터지니까 자꾸 막 전환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슈 전환을 하려고 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짜증났던 게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 단일화할 거라고 뭐 무슨 뭐 거의 뭐 엄청나게 계속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단 한 번도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만의 망상의 세계에서 계속 이슈를 어떻게든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졌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댓글 논란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좌표 찍기 작업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댓글은 솔직히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조금 돌이켜보면 결국 그 뭐가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거든요. 방법론적으로 매크로를 돌렸느냐. 네. 그러니까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선대위원장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댓글 공작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체의 영역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했느냐, 아니면 댓글을 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작업을 했느냐의 영역인데 지금 리박스쿨도 그렇고 DDD 리스트도 그렇고 이게 드루킹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이것까지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